못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남은 시간 정봉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정봉주 공천하면 민주당 탈당한다. 하다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실제로 당원인지 당원 한번 아닐 확인하고 거예요. 확인해보고 아유. 싶어. 당원 아니에요. 까봐. 알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정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근데 정봉주 의원은 후보로 전략 공천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 경선을 거치는 건데 경선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억지로 우기지 마. 정봉주가 뭐 강서에다가 날 공천해달라고 우기는 게 아니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정봉주 의원은 공천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정봉주 공천 주는 게 상당히 언짢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 내부의 분열 용도로 막 써먹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이 정치적인 어떤 전략에 있어서는 눈치 보는 자와 눈치 보지 말라고 요구하는 자가 있잖아요. 눈치 보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그 세력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최근에도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프레임 싸움에 지면 안 돼요. 상대가 치고 나오면 추미애 장관처럼 같이 치고 나가가지고 최소한 자유한국당 말을 믿는 사람과 민주당 말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똑같아지는 거야. 왜 한편으로 일방적인 어떤 아젠다 싸우면서 다른 건 다 이겼는데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가 나쁘게 나오냐고. 언론의 환경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슈가 서로 맞붙었을 때마다 프레임 싸움할 때 강하게 붙어야 돼요. 그 얘가 다시 한번 새롭게 등장하는 게 난 정봉주 의원 건이라고 봅니다. 김우겸은 내가 봤을 때 이미 졌어. 김우겸 싸움은 눈치 보는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세게 붙지도 못했어. 그리고 정봉주 의원을 예를 들어서 공천을 안 했다고 했을 때 공천 안 했으니까 조중동이 안 묻어뜯을까요? 뭘로든 묻어뜯어요. 뭘로든. 항상 그랬듯이 무슨 뭐 종동현 노인비하 발언부터 시작해서 김용민이 뭐 예전에 팟캐스트 하면서 뭐 한마디 했다. 얘네들은 그냥 요만한 꼬투리 하나만 있으면 묻어뜯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꼬투리 제공한 사람들 다 니 탓이하고 물론 도망가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는 정말 정봉주 의원님한테 죄송한데 정봉주 의원님이 공천을 받고 나가서 묻어뜯김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예측 가능한 경로에서 예측 가능하게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준비할 수라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봉주 의원님 공천 안 해주고 야 이제 우리 꼬투리 없다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로 꼬투리 뜯겨버리면 그때는 컨트롤도 안 돼요. 오히려 정봉주 의원님을 던져줌으로써 먹잇감을 하나 던져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와. 우리는 방어해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방송 내용이 들어있잖아. 네. 판결은 어떻게 났고 이게 성추행 미투 사건도 아니고 그렇죠. 요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준비가 된 거잖아요. 방어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 아 그래? 재판부에서 이렇다는데 지금 사법부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 되는 건데 이러면 되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나가면 돼요.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봉주 의원님이 저는 정봉주 의원님이라면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최전선에 쓰겠다. 저는 마다 분이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욕 먹고 우리가 여기에서 쟁점을 해서 싸우는 그 정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무조건 꼬투리 잡힐 거다. 꼬투리 걔네들은 없으면 만들어서 잡아요. 뜯어서라도 잡아요. 민주당 내에서 선거 시즌만 되면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게 중도층을 어떻게 유인할 건가 하는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선거공학을 이용해서 뭐 정치공학적으로 뭐 중도층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을 정리해야 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꼬실 때는 쟤들끼리 재미있게 노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논란이 될 걸 먼저 던져놓고 중도층을 유인하겠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주장이 늘 그거예요. 밖에서 보면 있잖아요. 잘 뭉치는 쪽이 이겨요, 선거는. 그러니까 와, 저 판에 들어가면 재밌겠네? 라는 그 매력을 보여줘야지 우리끼리 뭉쳐서 잘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분열이 될 만한 이슈를 던져놓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도층을 유인해야 되니까 이런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돼. 너희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줘라.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한참 새누리당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강남 부르주아들이 왜 새누리당 찍는지 알아? 우리가 쟤들 찍어주잖아. 쟤들은 욕을 먹건 자기네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건 안에서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우리 이익 지켜줘. 그러니까 우린 찍는 거야. 오히려 뭐 중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도는 사실은 환상이에요. 중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중도인 면이 있고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인 면이 있을 거예요. 반대인 면도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핵심을 이뤄서 쟤네들하고 함께 했을 때 나도 지켜줄 수 있고 나의 이익도 될 수 있구나 이랬을 때 중도가 내 편이 돼주는 거지. 중도 눈치 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냥 무능한 거죠. 자, 봐요. 금태섭이 조국 장관 검찰에 난 국면에서 얼마나 해당 행위를 했습니까? 대놓고 공수처법 반대 찍었죠. 기권. 기권. 기권이 반대죠. 네. 그 금태섭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선거에서 가장 핵심 문제가 뭐냐면은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에는 예비 후보가 60%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갈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하위 20%라도 공개를 했으면 다른 정치 신인들이 하위 20%에서 감점이 돼도 정치 신인들 공천받기 엄청 힘들답니다. 현실적으로 그 배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이 된 상황에서 금태섭 정봉주 의원이 출마를 못하게 된다면 컷오프가 돼버린다면 경선할 것도 없이 금태섭이 다시 민주당 후보가 돼요. 당의 정체성에는 전혀 안 맞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금태섭 이기겠다고 어깨에 짊어진 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봉주 의원 사면될 때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유일하게 정치인으로서 정봉주 의원이 사면됐어. 문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이 사람 고생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에 가까워요. 억울한 억살이 했다 했다고. 근데 당대표의 뜻도 아니고 문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일부 호가호위하는 공천 위원들이 미리 자신들이 예단해 놓고 정봉주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리스크야라고 지금도 이미 세뇌된 사람도 일부는 있겠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리면 되잖아.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그래서 자유한국당한테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야. 아까 말했던 거랑 맥락이 똑같은 거. 보상해 주는 거. 고생하고 개고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당에서도 보상해 주는 거. 뭐로라든 간에. 근데 뭔가 자꾸 이렇게 피해 다니는 느낌을 주면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무슨 개고생을 하겠냐라고 하는 충성도가 떨어집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캠코더 인사 이렇게 표현했잖아. 캠프 뭐 해가지고 코드 인사. 뭐 코드 인사 더민주 출신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거 나도 반대하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 지나고 나서 인사를 해야 될 거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러면 또 자기 사람 챙겨주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반대했던 놈을 어떻게 임명합니까? 가급적이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임명되면 좋겠지만 그도 저도 안 되면 공석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챙기는 거야. 그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근데 그걸 비판을 해. 캠프 출신 인사하고 민주당 사람 데려다 쓰고 캠프 출신 인사 데려다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 네. 그 비판거리가 안 되는 거라고요. 문재인 정부만 그랬어? 박근혜 이명박께는 더 했지? 그 조중동 이상한 놈들인 거야. 다만 그러면은 정봉주 의원 같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낙검수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더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뭐 낙검수 때도 활약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치 정말 직업 유튜버, 직업 팟캐스터처럼 그 여론 형성에 꽤 많은 또 일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한번 해보려고 하면 딱 받자마자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빵 터졌네. 그래서 열심히 또 재판 받아가지고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도 없거니와 성추행 사건도 아니고 무죄를 딱 받았는데
너 컷오프? 이 분위기가 계속 조성됐던 겁니다. 어쨌건 지금 9일날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뭐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심의위원회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공천위원회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냥 공천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고는 해요. 일요일날. 근데 오늘 컷오프 됐다면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지켜보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묘수를 갖고 풀어내는지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는 거거든요. 왜 남의 눈치만 봐? 식구들 눈치는 왜 안 봐? 정봉주가 부끄러워서 민주당을 안 찍을 사람들은요 자한당은 절대 못 찍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는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가 보통 총선에서 투표율이 60에서 65%, 60%만 넘어도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투표 안 하는 40%가 중도층인 거예요. 투표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의미 없는 사람들을 보고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30%는 세뇌의 결과였어요. 교육의 결과였고 세뇌의 결과였다면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40% 이상의 지지는 절박함이에요. 이게 한두 번 삽질했다 해서 절대 깨지지 않아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 공천 잘못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그 이해찬 대표님 말실수 하나 했다 이걸로 절대 깨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아니 저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에서도 언론이 그 지랄을 해도 그 지지를 그러니까 회복하잖아요. 이게 절박함이거든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전처럼 아 우리가 정말 넉넉고 있다가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돌아섰다가는 이제는 이 나라 혹은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없다. 그 절박함에서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한두 명 공천 잘못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 지지율 깨져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새날이 없었어요. 빨리 좋아요와 구독, 자, 알람 설정. 잠깐만 새날이 언제부터 했어요? 2014년 7월이었나요? 방송 있었거든요. 아 있었구나. 죽을래요? 너 업무방해. 아니 정봉주 의원이 유죄 판결 받을 때. 아니 그 저는 정봉주 의원을 봉도사라고 해요. 정봉주 그렇죠. 의원보다는 봉도사랑이 친근한 게 뭐냐면 그분이 10년 동안 해놓은 업적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 조 장관 사태도 그렇고 모든 그분의 방송을 보면 우리 나라를 위한다는 느껴져요. 어떤 그게 그릇이라는 게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그릇이나 생각한 것도 너무 커서 그걸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저는 이 그런- 판결문을 예, 보면서 예, 제가 그렇죠. 느낀 이미지가 뭐냐면 이건 어디까 이미지고 소설이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기자하고 이 피해자를 정봉주가 봐줬다고 봅니다. 막판에 맞아요. 무고로 걸 수도 예, 있는 무고로 상황이에요. 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칼 뺐다고 봐요. 일부러 그게 안 한다 그랬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한때 자기 팬들이었거든.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네, 정봉주. 맞아요. 예, 그래서 예. 봉도사에 봉도사. 그 이야기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고요. 예, 그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인터뷰했던 언론이 우리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아마 팟캐스트에는 그거 남아 있거든요. 음. 유튜브에는 지금 안 남아 있을 텐데 그때 영상 방송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야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생각한 서울시에 관련된 정책을 쫙 빼놓는데 그때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쫙 나열되는데 아 이분 야인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었구나. 그게 이미 낙검수 이후에 18대 19대 안 들어가고 지방선거까지 포함하면 1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한 결과물이더라고요. 연구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봉주 그러면은 이렇게 막 좀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닥에서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바닥에서 한 10년 동안 방송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 나 국회의원 같은 손색 없는 사람이에요. 컨텐츠로만 해도. 왜? 세상에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다뤄봤는데 정치를 몰라 우리가? 정봉주 같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돼봤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줍지 않게 국회의원직 뭐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름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 활동한 것보다 100건 나아. 그러면서 뭔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안목이 엄청 커져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하면 잘해요. 난 내가 봤을 땐 그래. 그 팟캐스트 오셔가지고 우리 방송에 정봉주 의원 인터뷰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미지가 낙검수? 희화화. 뭐 그렇게만 바라보실 건 아니라는 거죠.
정봉주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학원을 세워가지고 그 학원 사업에서 성공했죠. 정치에 자기는 이렇게 농담 반 진반 농반으로 탄도리 하는데 그 지역구가 제가 알기로는 탄도리 이익으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지역구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이게 어떤 계보가 있어서 밀어줘서 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정치하면서 정말 자기가 어려워진 국회의원 떨어지고 어려워진 그 와중에도 자기 할 일을 정말 충실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몰라본다는 거는 저는 그 바보라고 봐요. 정말 제가 권리당원으로서 오래된 권리당원으로서 그 검증위원회, 공천위원회에 진짜 부탁합니다. 고난 없는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위원회에 주어진 권한만큼만 절차적, 합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합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다른 미비한 점은 없는지 심사하고 그게 당헌 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판단은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내리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원회가 할 일이지. 위원회가 그 없는 권한을 억지로 쥐어짜내서 미리 판단하고 국민들 대신에 당원들 대신에 판단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규에도 위반이 없어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당규에도 출마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요. 전혀 거기에 속하지 않아.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일 뿐이에요. 정봉주가 나오면 조중동 같은 언론이 논란거리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율 떨어뜨릴 거야. 해봐야 알지. 그렇죠. 난 반전의 효과도 있다고 봐. 예를 들면 정봉주 상황은 재판 판결문만 봐도 되게 억울하거나 그러면 표가 더 생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어.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 있죠. 만약 후보가 되거나 안 되건 상관없이 대개 그게 민심이 걸러집니다. 경선에는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거든. 여론조사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봉주는 문제가 있어 생각하면 걸러진다고. 경선할 기회를 주냐 안 주냐를 갖고 따지는 거야. 지금 정봉주를 무슨 금태섭을 대신할 사람으로 공천해라가 아니잖아요. 경선할 기회를 주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돼야 돼?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당규 위반도 아니고 미투 사건도 아니고 성추행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민주당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야.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 나한테 후보 주세요. 전략 공천해 주세요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선할 기회를 주세요잖아. 근데 여기 와서 뭐 새날 욕하면서 뭐 정봉주 공천되면 민주당 떠난다. 이 양반들아, 그게 민주당의 그 정상적인 그런 정당이라면 그게 민주스러운 민주정당 맞습니까? 그런 분들 떠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럴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이 판단한다니까 저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알리기 시작하면은 판단한다고. 왜 자꾸 피하고 고생한 사람들은 마치 저광지처 버리듯이 쌈박하고 새로운 인재만 영입하고 개고생한 사람은 무슨 나쁜 이미지 더 씌워가지고. 아, 또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갑자기 화가 나네. 아니 우리 방송의 컨셉이 뭐야? 의리야 의리. 아니 그 10년을 공부했습니다. 이간질 아니었어요? 10년 공부했고 진짜 똑똑. 이분은 비즈니스나 뭐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천재인 것 같아. 내가 보고 있으면 옹호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어. 이런 걸 어떻게 할 생각하는가 보면 상당히 머리가 신박해요. 이런 분이 좀 이렇게 진짜 기회 주고 제가 볼 때는 내일 기회 주려고 하는 거라 생각하고 꼭 경선에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봉도사 화이팅. 언론도 잘못하고 있어요. 미투 사건은 아닌데 자꾸 미투에 연루된 정봉주 공천 배제 이딴 소리 기사 쓰고 있잖아요. 그럼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 미투 사건은 아니다. 재판 자체는 프레시안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고 사실상 이 정도 재판 그 판결문 보면 완전 클리어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자, 정봉주 의원님 힘내시고 저는 공천 갈 기회를 민주당이 지금 오늘 그 공천 배제에 관련한 결론을 못 내린 것을 보면 그리고 쉽게 못 내린 이유가 뭐겠어요? 공천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한 거죠.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있을 거고 경선 기회를 줘라 하는 쪽이 있을 거고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이 논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되게 엄청난 무슨 범죄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경선에 참여하냐 마냐가 논란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마치 민주당이 정봉주에게 특혜라도 준 것처럼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초 처음 잘못된 프레임을 짜기 시작하니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봐요.
진짜 이런 표현까지는 안 쓰려고 했지만 정말 네가 뭔데 판단을 하냐. 그냥 심사만 하고 결과지만 주면 나머지는 당원들이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정봉주는 뼛속까지 친민주예요. 투 더 코어. 자, 여러분, 백혜련 의원을 그렇게 욕하지는 마세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음, 마무리니까. 백혜련 의원을 욕하시기보다는 그분들도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백혜련 의원이 이제 후보 검증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발표하겠다 정도의, 쉽게 표현하면 언론에 이렇게 흘렸던 것에 비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백혜련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지 마시라고. 어쨌건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아서 후보 검증 소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공천위원회로 지금 넘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9일날 일요일날 결과가 나온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봉주로 후보를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선을 할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인데, 저는 그건 정봉주 정도 되면 경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물러가겠습니다. 동감하신다면 좋아요가 또 이게 뭐야? 밥상 차버리고 싶네 진짜. 대체 이게 뭐야 이게? 좋아요 10,000개 만들어 주실 때까지 안 나가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거야. 배고파. 배고프대. 저 아, 동기인데 아, 본체 아, 동기인데. 자,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변호사 정변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날 1000명은 넘겨주세요. 새날 구독해 주세요. 네. 좋아요. 새날이 지금 23만밖에 안 된다고 청와대에서 걱정이 대단하대요. 아, 100만 넘어야 돼요. 100만 돼야 네.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일부 방송만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그거 알고 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계정이 죽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계정들이 막 10만, 20만씩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날이 10만일 때나 20만일 때나 광고 수익이 오히려 줄어들어. 노딱 영향도 있지만 10만일 때가 훨씬 잘 나갔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구독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진짜지. 맞습니다. 진짜 매기. 신의 한숨의 구독자 3분의 2는 이 가짜 계정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랑 똑같은 거잖아. 아니 제가 최근에 다른 방송에 하나 나갔었잖아요. 거기가 구독자 30만이 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나갔었는데 동접자 400몇 명의 좋아요가 2주가 넘었는데 1000몇 개더라고. 아 정말 새날의 파워를 느꼈어요. 그럼 이게 그럼. 똑같 숫자는 훨씬 적은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쪽 채널들 가봐요. 새날 같은 조회수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비교가 안 되더라고 비교가. 이런 게 있더라고. 새날이 방송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알람이 계속 뜨는 거야. 그러니까 알람을 꺼놔버려.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5시는 무조건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새날은 이따가 9시에 험지 출마자 인터뷰. 드디어 우리를 좋아. 지금 아니 내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중앙지검 가야 되는 바로 그 당사자 김성태 씨 지역구 출마하시는 이분한테는요 또 후보 검증위원회 또 관련된 또 그게 꼭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진성준 전 의원 이분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재미없던데. 아니 우리 아들이 진성준인데. 양승조급. 자,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